예, 안녕하세요. 사백 패밀리 클럽의 이유관입니다. 오늘은 가업 승계를 위해서 신설법인을 설립하여서 운영하는 방법 중에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따른 법인 설립과 아니면 기본 금액을 증여해서 일반 법인 설립한 후에 법 범위 내에서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승계를 위한 신규 법인 설립 시 활용하는 제도 및 법 규정 분석입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의 장점 및 법인 설립 조건을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법인을 설립한 후에 무상 지원 가능한 금액 및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조세 특례 제한법 제30조에 5고요. 일반 법인 설립 후 무상 지원에 관한 가능 금액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한도 범위 하에서 증여하는 그런 전략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의 혜택은 무엇이냐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창업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요.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50억 원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0억 원을 일반 증여로 증여를 하면 신고세 공제를 포함해서 공제를 한 후에 약 19억 5천만 원 정도가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창업 특례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4억 5천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죠. 그 차액이 15억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게는 현재 시점에서 15억이 줄어든다는 건데 뒤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세 이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세를 뒤로 미룬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증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창업을 통해서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한 경우에는 100억 원까지도 그 10% 증여세만 내고 사전 증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법인 설립 후 무상 지원 가능 금액은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연간 증여 의제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주주 1인이 100% 지분이고 법인세 부담이 19%를 가져냈을 경우에 21억 7,391만 원 한도로 무상되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정 법인한테 이게 가능하다 이기는 거죠. 그 특정 법인을 설립한 후에 기본 5천만 원을 증여해서 법인을 설립한 후에 그 법인한테 그 21억 7,391만 원 한도로 무상 대여를 해주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거를 활용해서 가업승계 전략을 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여자의 수증자 조건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호에 따르면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물론 부모가 없을 경우는 부모의 부모다 해서 할아버지가 줄 수도 있긴 한데 또 하나의 수증자 조건에서는 18세 이상의 거주자라 해서 183일 이상을 한국에 거주한 사람만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손자나 그 상속인들한테 증여할 수 없다, 사전 증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조건은 수증자 증여자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게 자유롭게 사전 증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종 조건이 있어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는 모든 업종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특례대원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했을 때만 해당이 된다. 창업 불인정 업종으로 오락장 운영업이라든지 전문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약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일반 법인 설립 후 무상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런 제약이 업종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하는 자금의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뭐냐면 증여 및 대여 재산의 조건이 걸리는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의 권리 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영업권 등, 기타 시설 이용권 등은 증여할 수 없다. 이걸 제외한 자산으로 증여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의 현금성 자산만 증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비상장 주식 법인이라든지 상장 주식 법인에 서 이게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증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일반 법인 설립 후 무상증여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이익 제공하는 재산에 대한 제한은 일단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거나 현금을 대여한 자금으로 뭐 부동산을 사게 하거나 아니면 소유 부동산을 매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 법인을 설립 후 무상 지원 가능한 금액 및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 유지 조건 및 활용 방안과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의 특이점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의 법인 유지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법인에 대한 무상 대여 지원 후에 활동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 및 활용 방안 분석인데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하려면 다음 조건이 미충족 시에 증여세 부과되고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창업을 증여받은 후에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창업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4년 이내에 모두 창업자금 목적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아니면 고용명세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5년 이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 연도별로 필수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되고 고용명세를 제출해야 된다 얘기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 부과 및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데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사업 용도 외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창업자금에 해당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10년 이내에 폐업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으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로 활용해서 법인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법인에 대한 무상증여 활용하는 방안을 보시면 신규 법인의 소유 지분은 자녀로 하고요. 대표이사 등을 대여한 부모가 맡아 법인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법인을 대여자인 부모가 성장시킴으로써 부모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여자인 부모인 대표이사는 매년 급여 대신 채무상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4대 보험료 부담이 없이 노후생활자금으로 상영이 가능하다. 얘기는 거죠. 그 다음에 매년 1억 원씩 급여 대신 채무상환금을 신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으면 20여 년 뒤에 법인의 대여금은 청산하게 돼서 법인의 실제 소유권이 자녀에게 모두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속 시 창업자금으로 사전 증여한 금액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전 증여한 금액은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빠지지만 창업자금으로 지원한 이 자금은 그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상속세에는 다시 포함된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미리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 증여 금액이 50억 원 전액이 상속세 과세장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납부세 4억 5천을 공제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겠죠. 근데 기증여한 50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100%의 손실이 발생해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 법인을 무상증여했을 경우에 무상대우 미상환한 금액은 상속세에 포함하여 자녀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원에 대해서 대여를 하고 상환한 금액이 19억이다. 그러면 자녀 금액 1억 원만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포함돼서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새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하기보다는 일반 법인을 신설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자료는 2025년 6월 9일 현대 법규조에 따른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도가 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요 시점에 변경 법규정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 명의의 신설범위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시점에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